그리고 단테레티우스님, 아우스빌둥 나이 제한은 없나요? 이게 독일 영주권이나 독일 시민권, 최소 독일 영주권이 있으면 아우스빌둥을 낙하산으로 꽂아줘요. 노동청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자 독일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시민의 최저 생계 보장 주체가 달라져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독일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니까 외국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취업을 해서 벌어 먹고 살든 말든 그게 안 되면 나가든 말든 이렇게 돼요. 근데 독일 영주권이 있으면은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전가된 책임이 맡겨짐. 네. 그래서 독일 영주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뭐 엄마나 아빠가 영주권이 있어요. 근데 실직을 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다음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노동청에서 월세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생활비도 따로 주고 양육비, 아이들 양육비도 또 따로 주고 그다음에 그 부부가 엄마 아빠가 독일어 공부 될 때까지 무료로 독일어 공부 시켜주고 또 될 때까지 아우스빌둥을 꽂아줘요. 취업이 될 때까지. 안 되면은 시민수당을 죽을 때까지 줘야 돼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해줘야 돼요. 자, 믿기지 않지만 독일 영주권을 왜 1차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렌트비를 주거나 혹은 그냥 임대 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크기가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수당이라는 거를 주는데 거기서 압권이 이거예요. 자, 내가 그냥 혼자 싱글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전용 면적 45, 5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그 동사무소에서 실업자인 한 사람에게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부다. 그러면 그게 60에서 65제곱미터로 늘어나요.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75에서 85제곱미터로 늘어나요. 4인 가족이다. 그럼 85에서 95제곱미터로 늘어나요.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뭐라고 하죠? 자, 국민평형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디 갔어? 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실업자가 됐는데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85에서 9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동사무소에서 죽을 때까지 재취업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아파트만 제공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수당, Citizens Allowance, 비르거겔트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관리비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이면은 추가 생활비로 1873유로를 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독일의 복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주권 취득이 왜 독일 이민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영주권 여부에 따라서 렌트비 혹은 임대 아파트, 취업 교육 이걸 전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생활비까지 다. 자, 그러면은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얘를 아우스빌둥에 꽂아줘서 지가 원하는 직업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하여튼 빨리 취업을 시켜 낙하산으로 해도 빨리 취업을 시켜주자.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정부 돈으로 그냥 생돈 날리면서 시민수당 주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취업시켜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할 의지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독일에서는 취업이 된다, 보장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거를 예전에는 하루츠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 받은 아저씨가 있어요. 30몇 년 동안 이거를 받은 아저씨가 있어요. 유명한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성함이 제가 까먹었는데 36년간 나라 돈으로 꿀 빨던 백수의 최후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은 36년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부 실업 수당, 그 시민 수당 같은 거 예전에는 그걸 하르츠 피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받으면서 평생을 놀고 먹은 거예요. 아파트도 뭐 한 40 몇 제곱미터짜리 공짜로 받지 뭐 매달 그 당시에는 한 400 몇 유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싱글이고 하니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걸로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임대료, 관리비, 난방비 이거 다 주고 뭐 웬만한 거 다 지원이 되니까 뭐 자기 담배 피고 뭐 근데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지? 예. 그래서 아우스빌둥 예. 영주권이 있으면 나이 제한이 없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을 때는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생길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훈 아빠님이 채팅에 남겨주신 거 한번 봐드릴게요. 룩셈부르크 공립국제학교 1월 혹은 2월 중간에 입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학비가 무료인 공립국제학교는 자리가 꽉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상 3월부터 다음 학기 새학년, 올해 9월이 이제 새학년 시작이 되는데 3월부터 원서를 받거든요. 근데 원서를 넣으려면은 내가 룩셈부르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받으려면은 블루카드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은 아빠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시도라도 해보려면은 일단 블루카드 접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지 승인이 설사 안 됐더라도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서두르셔야 돼요. 그리고 단테레티우스님이 배우자 한 명이 영주권까지만 취득하여 시민권은 나머지 가족이 있을 경우 시민권 없는 배우자도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네, 이게 실업수당이 한 가정한테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만 영주권이 있으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받고 있을 때는 그 배우자의 거주허가 연장할 때 영주권으로 못 넘어가고 시민권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동반 거주 허가를 짧게만 연장해 줄 거예요. 빨리 취업을 해라. 그래야지 배우자도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JY님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 플러스 짧은 경력이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에 도움이 되는지를 안 적어주셨는데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과 짧은 경력이 통상 해외 간호사 이민 취업에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통상 그거보다는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딩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독일어를 비원 정도 한다. 이게 독일에서 어학을 조금 더 향상시킨 다음에 독일에서 아우스빌딩을 도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거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자, 해외 이민, 해외 취업에서 제1순위는 신분 문제, 2순위는 어학 능력이에요. 신분, 즉 영주권 혹은 취업이 가능한 거주 허가, 비자 등이 선 해결돼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이 어학 능력이에요. 어학 능력이 되면은 자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나 간호사 경력이 없어도 어학 능력이 뭐 B1 혹은 B2만 돼도 간호조무사 B1이면은 간호조무사 아우스빌딩 혹은 뭐 노인요양사 이거 아우스빌딩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요. B2면은 정식 간호사 한국으로 치면 R급 이거 도전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경력이나 뭐 이런 거는 풍부하지만 어학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분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나마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신분이 아직 좀 해결이 안 됐더라도 어학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간호조무사든 뭔가 한국에서도 경력이 있으면은 아우스빌딩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오히려 경력이나 지식 이거보다는 어학 능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어를 빨리 뭐 정복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빨리 독일어를 익히는
플랜으로 나아가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신님이 자금보다 한 가지 언어라도 빨리 습득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룩셈부르크보다 독일에서 1, 2년 있다가 룩셈부르크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영어가 자유롭다는 가정하에 룩셈부르크에서 주당 몇 시간 독일어 시작하고 몇 년 뒤에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어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서 원어민 비즈니스급 언어가 될까 싶어서요. 이게 지금 프랑스로 방학 캠프도 보내는 게 유용하고 하니 초고학년 경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앞뒤 문맥을 지금 놓친 상태에서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인이 독일에서 국제학교 다니는데 독일어가 너무 늦게 되어서 공립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의외로. 자, 독일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여기도 당연히 영어와 독일어를 배우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어하고 독일어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니까 독일어 습득이, 이게 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영어로 충분히 학교 생활이 되니까 독일어를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상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야지 초인적인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학교를 가면은 독일어를 주로 쓰고 영어는 외국어로 쓴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러니까 독일어가 처음부터 로컬 학교에 간 애들이 독일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는 게 눈에 더 보여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제가 독일어를, 우리 애랑 같이 독일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는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랑 독일어를 같이 배우니까 뭔가 영어가 늘기는 느는데 그렇다고 영어를 또 막 확 느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독일 로컬 학교로 옮겨야겠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희 아이들의 그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배우나 김나지움 뭐 이런데 뭐 아니면 뭐 레알슐레 거쳐서 독일어와 영어를 배우나 우선순위나 뭐 조금 더 익숙한 언어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둘 다 잘한다. 결국에는 둘 다 잘하게 돼요. 근데 통상 두 가지 언어든 어떤 언어든 원어민급이 되려면은 초등학교 때나 적어도 뭐 중학교 걸치는 시기에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3년 정도는.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영어와 독일어를 함께 배우든 3년은 지나야지 얘가 이 언어를 충분하게 익혔구나, 원어민이 되었구나, 혹은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원어민에 근접할 정도로 현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이거를 목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를 다 거치면서 애 셋을 키워봤잖아요. 전부 다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로컬 학교 다 보내봤다고요, 저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애들 가지고 실험 조교로 쓰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언어든 3년은 진득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원어민급이 돼요. 아이들 뭐 초등학교든 한 중학교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어민이 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외국어로서 잘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국제학교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다가 국제학교에 보내는데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를 같이 가르치니까 여기서는 이게 향상되는 속도가 조금 늦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깟 영어 포기하고 그냥 독일어에만 올인해야지 하면서 로컬 공립학교로 너무 성급하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나쁜 결정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결정은 아닌데 통상 아이가 언어를 제대로 익히려면은 하나의 언어든 두 개의 언어든 뭐 세 개의 언어든 그 언어를 현지 아이들 하는 만큼 따라가려면 한 3년은 걸리더라.
제 경험상. 예. 요거는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3년 정도 소요. 원어민급으로 달성하는데 최소 3년 정도 걸린다. 이거를 알고서 좀 진득하게 시키시면은 영어, 독일어 다 원어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일로 옮겨야지. 하다가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네. 또 옮겨야지. 이러면은 조금 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